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오늘은 네이버라는 기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기린이분들. 렛츠 기릿! 자, 오늘은 네이버로 돌아왔습니다. 전 국민이 하루에 한 번씩 사용하는 네이버. 모두가 아는 그 네이버가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여러분도 한번 더 공부를 해보시고 포트폴리오에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섹터 실적 차트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 영상 시청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눌러주시면, 댓글을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 섹터는 바로 삐빅입니다. 따라해보시죠. 삐빅. 이 삐빅이 뭐냐? KRX BBIG 뉴딜 지수를 삐빅이라고 저는 읽습니다. 이렇게 읽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들 BBIG라고 하는데 저는 삐빅이라고 읽고요. 자, 이게 뭔데? 2차전지 업종, 바이오 업종, 인터넷 업종, 게임 업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서 종목을 몇 개를 선별한 다음에 그 종목들을 이렇게 지수로 이렇게 편성한 그거를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그냥 정말 심플하게 우리나라 상장 업종 중에서 2차전지와 바이오와 인터넷과 게임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든 지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2차전지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차 상승 후 2차 상승이 최근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1차, 2차, 셀트리온 1차, 2차를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친구 네이버는 이렇게 1차만 상승을 하고 2차는커녕 지금 1차가 끝인가야 하고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려가고 있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충분히 공부를 해볼 만하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자, BBIG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산업 활성화 중심,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 K 뉴딜 펀드를 만들어서 향후 5년간 뉴딜 자금 20조 원을 편성. 자, 여기서 음모론 하나 나가겠습니다. 자, 내년에 뭐가 있죠? 바로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전에 정부에서 만든 한국형 뉴딜 정책의 BBIG 지수가 만약에 떡락을 한다. 과연 지금 집권당에서 그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죠. 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대쪽에 있는 국민의힘 당이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지금 너희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K 뉴딜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10% 20% 났다. 이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 다 봤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은 정말 민주당 쪽에서는 답답할 겁니다. 이거 주가를 올릴 수도 없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주가를 돈을 넣어서 올린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호적인 정책만 몇 개 발표를 하면은 떨어뜨리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이것 때문에 내년까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BBIG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게 바닥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BBIG 투자는 저는 유망하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당연히 음모론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재미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언택트가 나왔습니다. 자, 네이버가 왜 언택트 대장주인가? 정말 심플합니다. 여러분 친구랑 만나서 네이버 킵니까? 킬 리가 없죠. 여러분 가족이랑 식사하는데 네이버 킵니까? 킬 리가 없습니다. 네이버는 사람과 만났을 때는 쓰지 않는 어플이자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떨어지자마자 그 순간부터 네이버에 뭔가를 검색을 하거나 뉴스를 본다거나 아니면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네이버 라인을 통해서 사람들과 연락을 한다거나 등등등 사람과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네이버를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언택트라는 게 생겨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사람들과 계속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이 늘어나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죠. 그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멀어졌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죠. 자,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이버 쇼핑 라이브 40만 명 지갑 열었네. 누적 4,500만 뷰. 자, 쇼핑을 못 갑니다. 쇼핑을 못 가니까 쇼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쇼핑을 하자니 이상한 상품이 가끔 와요. 그래서 짜증이 나. 그런데 이렇게 정종청님의 제철 영덕대게를 실시간으로 보고 야, 싱싱하다, 이건 먹고 싶다 해서 사는 거, 이런 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홈쇼핑이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홈쇼핑보다 좀 더 접근성이 좋고 약간 젊은 감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쇼핑을 해야 되죠. 근데 쇼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네이버를 가면 갈수록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바로 쿠팡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검색을 하실 수 있지만 일단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블로그에 있는 후기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는 그냥 가장 싼 거를 바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가장 좋죠. 이제 컴퓨터를 키면 보통 네이버가 첫 화면이니까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렇게 성장 가속 중이고 시장 점유율도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보지 못하죠. 이런 뮤지컬이나 연극도 포함해서 이제 콘서트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공연 라이브 1년간 600여 건을 진행했고 1,500만의 시청을 돌파했다는 뉴스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언택트 때는 당연히 택배가 기가 막히게 늘어났습니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물건을 보내고 받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네이버는 선구안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CJ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CJ와 네이버가 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CJ 대한통운은 네이버와 6천억 정도의 규모로 주식을 교환했어요. 이제 옛날을 보면은 정략 결혼 같은 거죠. 자기 자식을 서로에게 시집과 장가를 보내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동맹을 했는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그 부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이런 뉴스가 있죠. 요기요 누가 사냐? 네이버 이마트 후보군 따져보니 제 생각에는 네이버 카카오는 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가지면은 독점, 그러니까 독과점 논란 예상이 충분히 가능해요. 야, 니들은 하는 거 많은데 이것도 해?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카카오 택시가 나올 때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그거를 네이버도 보고 있었을 겁니다. 탐이 날 거예요. 이 요기요라는 게 탐이 나긴 하겠지만 이게 앞으로 커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롯데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쿠팡 아니면 이마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롯데가 안 되는 이유는 정말 심플하게 일단 딜리버리 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게 요기요예요. 근데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배달의 민족이 왜 이렇게 컸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 광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그런 것들을 강조를 시켰죠. 하지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 우아한 형제들이 배달의 민족을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그럼 너희가 이거 두 개 합치면 90%가 넘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요기요는 팔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는 이 요기요를 팔고 배달의 민족을 사게 되는데, 그런데 이 요기요를 사는 사람이 저 기릿이 만약 요기요를 산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18.3에서 만족해서 살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이걸 먹고 싶을 거예요. 20%, 30%, 최대 40%, 아니면 역전까지 그거를 원할 겁니다. 그 전략의 바탕은 바로 그겁니다. 민족. 쟤네는 짝퉁이야. 쟤네는 독일 건데 뭔 민족이야. 우리가 진짜 한국인이다 라는 마케팅을 써야 하죠. 하지만 거기에 롯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왠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쿠팡 아니면 이마트가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도 정말 탐이 날 겁니다. 욕을 먹으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보내줄 것이냐, 그거는 아마 모르겠군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심플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렸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아까 보셨다시피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날 때 네이버를 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떨어지면 네이버를 키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사람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네이버는 정말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오늘은 웹툰을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 이 웹툰이 갑자기 왜? 라고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을 계속 확인해 보시죠. 자, 네이버 웹툰, 이거는 비사 같은 겁니다. 자, 네이버 웹툰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2006년에 네이버 웹툰이 시작이 되었대요.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2006년 도전 만화 런칭 때 마케팅 예산이 전혀 없어서 김중구 대표, 현재 대표라고 합니다. 사비 700만원, 그러니까 자기 돈 700만원을 들여서 프린터 등 경품을 내걸어서 현재 국민 웹툰으로 성장한 조석 작가의 마음의 소리를 발굴 기획 연재하게 되었다. 10년 이상 연재를 하면서 아주 네이버 웹툰의 터줏대감이죠. 나중에는 아마 한 자리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번 또 그 연재를 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존경스럽습니다, 조석님. 어쨌든 근데 그 당시 얼마나 형편이 없었냐면은 조석 작가는 당시 이름 없던 네이버 웹툰과 모 부동산 사이트를 두고 연재처를 고민했다고 회고한 바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사이트와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를 비교를 한 거죠. 그때 이거 도대체 어디 들어가지? 그런데 뭐 선구안이 좋았겠죠. 만약에 이제 모 부동산 사이트를 갔으면 지금의 조석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작은 네이버 웹툰이 이만큼 커졌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위트홈이죠. 자, 스위트홈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보셨나요?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저 드라마를 제작한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만큼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아까 그 기사 기억나시나요?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CJ 대한통 3명이서
네이버와 주식을 교환했던 거. 여기서 네이버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보시면은 아까 그 근거입니다. 저 주가가 오른 이유는 2020년 12월 22일 기준 전 세계 3위 스위트홈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본 영상이죠. 그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인 플랫폼이고 이제 새로 뜬 거 기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봤다는 거는 이제 한국의 위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한국 드라마나 한국 컨텐츠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스튜디오 드래곤은 왜 잘 되면 아까 그 교환한 그 1,500억 원 짜리 그 주식 가치가 올라서? 아닙니다. 저 스위트홈은 바로 이 웹툰에서 나왔습니다. 이 웹툰이 어디 웹툰이죠? 네, 네이버 웹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웹툰에서 영화로 만들고 있는. 아마 찬찬히 생각해보시면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요즘 이런 것들이 원데이 투데이가 아니다라는 건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 맞아. 이런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웹툰이나 아니면 소설을 기반으로 영상을 많이 만들기 시작하는지. 자, 원래 영상을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네, 대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대본을 보고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대본을 들고 여기저기 가겠죠. 배우한테도 가고 투자사 아니면 배급사 그런 데 가서 이런 걸 보여줄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이 대본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투자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딱 보자마자 배급사나 이제 투자사에서 야, 대본이 정말 쓰레기 같군요. 이거를 제작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때 읽어봤을 때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년 매달 망작은 쏟아집니다. 드라마든 영화든. 가장 최근에 나온 영화는 아마 엄복동 아니었을까요? 그 망작 중에 망작이었다는 그 영화. 그런 영화를 이제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정지훈이죠. 정지훈 씨와 그 다음에 그 투자사들, 그 다음에 그 다른 영화를 보는 그 감독이나 그런 사람들도 그 대본을 다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개똥 같은 대본이구만 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랬으면 거기에 투자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읽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까놓고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형편없이 아주 바닥을 쳤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대본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건 리스크가 있습니다.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성공한 웹툰들,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김칸비 작가의 스위트홈 웹툰 같은 경우 성공한 웹툰입니다. 그 웹툰을 영화화하면 이미 그 웹툰을 봤던 그 충분한 고객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미 팬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꼭 한 번씩은 보게 되죠. 관심이 있죠. 내가 예전에 봤던 웹툰이 이렇게 영화가 된다고? 한번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을 받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좋아할 거라는 걸 충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대본으로 시작하는 그런 작품보다, 왜냐면 실패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안전빵인 웹툰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게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 때문이죠.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중박이 확정이 되어 있다면 그걸 고르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런 웹툰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모두가 영화화를 꿈꾸고 드라마화를 꿈꾸는 이런 작품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저의 여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웹툰을 이 중에서 한 50% 가까이는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핑계일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제가 모르는 곳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모든 걸 관심 가질 수 없고 모든 걸 알 수 없잖아요.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제 청소년, 그 다음에 20대가 좀 많습니다. 이제 30, 40대가 넘어가면은 웹툰을 잘 안 보게 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가 넘어서서 이제 어린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나? 그 생각은 아마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제가 거기에 미리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웹툰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죠. 뭐 하나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연애혁명이나 뭐 외모지상주의 같은 거를 딱 봤는데 특정 브랜드를 오마주한 뭐 휠라를 뭐 휠로 이렇게 적어서 그런 브랜드가 많이 나오면 요즘 청소년들은 이런 브랜드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웹툰이 네이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영화화가 되기를 위해서요. 자, 그래서 유한타증권의 네이버 리포트를 계속 참고를 해보자면은 네이버 웹툰 작품이 영화, 드라마 등 2차 파생으로 제작된 사례, 치인트, 신과 함께, 신의 탑, 여신 강림, 스위트홈, 유미의 세포들, 아일랜드, 모험택시 등등등 아주 많은 것들이 영화, 드라마, 게임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신과 함께 기억나시죠? 조민 작가의 천만 영화입니다. 이렇게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죠. 사람들이 이미 그 신과 함께라는 만화를 알고 있었거든요. 웹툰이죠. 웹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결국 땅 짚고 헤엄치기다. 네이버는 이렇게 플랫폼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수많은 작가들이 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다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작가들이 모여서 내가 이런 거를 했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그 다음에 그 네이버는 그 판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데다 팔고 얼마나 좋습니까? 플랫폼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열매만 먹으면 된다. 이제 유튜브랑 똑같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이 작가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유튜브는 구글이 45대 크리에이터가 55로 광고 수익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반이나 가져가는군요. 어쩐지 네 어쩐지 좀 적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50대 50 반반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네요. 네이버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합친 성공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자, 캔버스, 그러니까 그냥 웹툰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웹툰이 모두가 착각하실 수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창작 공간 플랫폼 캔버스에서는 미국 작가 전체 평균 연수익이 6천만 원. 그 다음에 전 세계 아마추어 창작자들 70만 명이 모이면서 전 세계 대규모 스토리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다 네이버의 열매가 될 준비를 하고 있죠. 네이버는 그냥 플랫폼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예시를 들게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이렇게 플랫폼만 제공을 했는데 이제 저를 비롯한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와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그다음 사람들은 또 거기에 열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광고 수익을 챙겨가는 거. 네, 그래서 유튜브가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네이버도 충분히 네이버 웹툰도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만화가 주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소설이 주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웹툰과 웹소설은 내러티브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쇄 매체 대비 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드라마, 영화 등 다른 종류 컨텐츠로 확산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러티브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리포터 책을 읽었어요. 해리포터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이 딱 되죠. 해리포터에 있는 호그와트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해리포터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덤블도어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뭐 지팡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무 색깔로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 다음 볼드모트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구체화시키면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게 웹툰과 웹소설의 장점이죠. 그런데 그거를 궁금한 사람들에게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주면은 더 열광을 잘 만들어냈다면 엄청난 열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리포터 책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대박을 쳤죠. 그 사람들의 그 내러티브 특성을 전부 다 구현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 망작이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했던 내러티브 특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낸 결과물이 처참하면은 그건 아주 똥망할 겁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던 해리포터는 이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차 컨텐츠로의 안정적인 확장을 위해 네이버는 스튜디오 드래곤 등 CJ그룹과 주식 교환을 통해서 전략적 제휴를 했다.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웹툰 시장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그 다음에 그 웹툰을 스튜디오 드래곤에 파는 거죠. 그리고 그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그걸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올리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그 말했던 캔버스라는 그겁니다. 웹툰이라고 돼 있고 딱 보자마자 네이버 웹툰인 걸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에 또 장점은 그거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되는 웹툰을 그냥 가져가서 글자만 바꾸면 돼요. 글자만 바꾸면은 그 나라 사람들도 아마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원피스나 나루토 같은 게 결국 일본에서 만들었지만 한국에서 넘어올 때 정말 쉽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딱히 더빙처럼 그렇게 어색함도 없고요. 그냥 글자만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웹툰의 장점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네이버 웹툰은 힘숨찐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힘을 숨긴 찐따라는 뜻인데요. 이제 각 반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음침하고 좀 조용한 애인 줄 알았는데 얘가 엄청나게 강한 애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보실까요? 네이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던 수익화. 네, 얼마나 광호한 표현입니까? 자, 2019년 네이버 웹툰은 전체 트래픽의 65%, 3분의 2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2019년 매출액은 카카오 페이지의 63%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전체 트래픽의 65%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15%에서 20% 갖고 있는 카카오 페이지보다 돈을 못 번다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가면 갈수록 이제 수익화 구조를 통해서 광고를 더 붙이고 그래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오히려 카카오 페이지보다 매출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던 수익화 이제부터는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네이버 웹툰 글로벌 플랫폼의 미래가 더욱 긍정적인 것은 해외 사용자들의 6에서 70%가 16에서 24세인 Z세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되게 긍정적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 아이들, 이 Z세대가 나와서 돈을 쓰는 게 앞으로의 먹거리입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쓰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또 돈을 쓰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들 Z세대는 모바일 트래픽 발생의 핵심 계층일 뿐만 아니라 향후 구매력이 계속 증가하며 글로벌 웹툰 시장 성장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캔버스, 아까 말했던 웹툰 사이트가 이렇게 타이틀 업로드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나도 웹툰 대박 작가가 되고 싶어가 돼서. 그리고 일간 사용자 수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웹툰 국가별 구독자 연령 비중 보시면 24세 미만이죠. 거의 다 24세 미만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iOS 엔터테인먼트 앱 매출 순위를 보면은 4위 넷플릭스, 5위 틱톡이 있는데 8위에 웹툰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네이버 웹툰의 가치를 보자면은 네이버 목표 주가는 38만원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 웹툰의 가치는 5.6조 원의 가치를 부여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이버 그럼 언제 움직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올해 되면은 카카오에서 IPO가 시작을 합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가 시작하는데 제 기억에 첫 번째 타자가 카카오페이지로 알고 있어요. 이 카카오페이지가 예상 시가총액이 10조 원. 이게 나오면서 충분히 네이버도 야 그럼 네이버 웹툰은 언제 이런 걸 하지?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같이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7조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 웹툰 현재 가치가 한 5조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현재 가격이 28만 7,500원 이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목표 주가는 38만원. 네, 아직도 한 10만원 정도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증권사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 구글, 유튜브 다음에 이제 점유율입니다. 네이버가 제일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죠. 항상 가장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근소한 차이로 카카오가 따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은 기업은 실적 보는 게 살짝 무의미합니다. 그냥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느는지 안 느는지만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멀티플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멀티플이 뭐야? 길이. 그 주식이 받는 기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기업은 이제 이렇게 벌면은 그냥 퍼 한 10에서 15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 기업이 엄청난 꿈을 감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바이오처럼 퍼가 60, 70, 80, 100 그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게 멀티플이 상향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이렇게 상승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가격을 정말 냉철하게 매기자면 비싸죠. 비싼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PBR, PBR 이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업은 PDR로 해야 됩니다. PDR이 뭐죠? 네, 드림의 D입니다. 그래서 꿈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꿈의 가치가 나오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그냥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야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네 사실입니다. 비쌉니다. 비싼 건 사실이나 하지만 PDR로 보자면은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넣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몰빵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치 판단이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최근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아까 보시다시피 1차 상승을 마치고 오른쪽으로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34만 7천원 그 가격을 회복을 한다. 앞으로 계속 우상향을 할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하는 거지 타이밍은 당연히 모른다는 거 아마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가치 판단은 쉽지 않은 기업입니다. 멀티플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이버 웹툰의 엄청난 성장성을 위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모든 걸 네이버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가 친구를 만났을 때 네이버를 키지 않죠. 하지만 친구와 떨어지면 네이버를 바로 키게 된다.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BIG가 박살나는 걸 정부에서 볼까라는 음모론이 있었죠. 내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PBIG가 최소한 박살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를 그냥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지 상장이 다가오면 한번 주의 깊게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포트폴리오에 꼭 들어가야 할 종목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이버가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기린이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린이셨습니다.